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기출 문제 시즌입니다. 자, 우리가 진행할 교재는 바로 요 팩트경 철학 1700제 요 교재가 되겠습니다. 예, 그냥 겉보기에는 좀 두꺼워 보이는데 문제 수가 그렇게 엄청 많거나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경찰의 이만큼 비중 있고 중요한 과목이 된 이 시대에 한 1700문제, 물론 2000문제 넘어가는 건 좀 무리겠지만은 요 정도는 좀 소화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총 한 4,600문제 중에서 그중에 중복되는 거 버리고, 제도 바뀌어가지고 불필요한 문제 버리고, 그리고 오답 처리된 거 좀 버리고 한 이 정도는 기출문제 전체에서 한번 우리가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선발한 기준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 1,700문제 됐는데, 편집 체계상 이게 해설을 좀 풍부히 달다 보니까 한 페이지에 한 문제 그리고 해설이 좀 길고 요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페이지가 두꺼워 보이지 사실 착시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한 페이지당 한 두 문제씩 실는 구조로 가버렸다면 이 페이지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두꺼워 보이지만은 좀 갖고 다니시 불편하다 하더라도 잘라가지고 여러분이 편하게 갖고 다니시고, 대신에 안에 보시면은 문제와 해설 간격들이 딱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딱 펼쳐 보시면은 크게 뭐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팩트 경찰학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출 문제 시즌의 이 기출 문제를 볼 텐데, 기출을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될 것은 기본 이론이죠. 자, 우리 컴팩트한 기본 이론을 제대로 잘 봐두시고, 아직까지 기본서를 버려야 될 때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기본서와 계속 연동해서 기출을 계속 점검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누적 복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알았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 기출 문제를 우리가 총 앞으로 23강에 걸쳐서 가게 될 텐데, 이 기출 문제를 재생이라든가 좀 더 한번 풀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습을 한번 살짝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두 가지 방법의 예습이 있는데, 첫 번째, 하루에 한 대략 한 50페이지 정도씩 한번 쓱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고, 이건 아마 재시생 정도 되신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고, 만약에 지금 초시생이다라고 한다면 기출 문제를 굳이 풀기보다는 우리가 하나씩 다 풀어줄 거니까 차라리 기본서를 해당 범위만큼, 요 정도 분량만큼에 해당하는 기본서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고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이제 초시생들에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자기에게 맞게 하십시오. 그렇죠?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셔서 반드시 이 정도로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제 풀이를 들어갑니다만 이 문제 풀이는 그냥 문제 푼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문제 스타일로 문제 형식을 토대로 해서 목적은 내용 정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 경찰학의 기출 문제 풀이는 문제 형식의 내용 정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지문을 하나씩 꼼꼼히 다 보게 될 거니까, 그래서 건너뛸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확장될 건 어떻고, 중요한 지문은 어떨 것들이고, 문제가 있는 지문은 어떨 것들이고, 이런 걸 분석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본 이론과 연동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 끝난 다음에, 기출 문제 끝난 다음에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모의고사와 더불어서 진짜 핵심적인 정리, 이제 암기 정리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 문제 형식으로 내용 정리하면서 요게 추가적으로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들, 뭐 역사순이라든가 단순한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서 이제 암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죠. 기본 이론에서는 약간의 토대를 잡고 이제 암기로 이제 살을 붙여주고,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최종적인 테스트와 더불어서 총정리, 이제 스피드를 올리게 됩니다. 알았죠? 이런 과정이니까 아직 너무 초조하지 마시면서 기출을 이제 저와 더불어서 문제 형식으로 내용 정리 하나씩 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또 내용상의 Q&A라든가 질문 같은 것들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카페 팩트 경찰학이 있으니까 여기 올려뒀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수험 상담 같은 질문 해주셔도 좋고, 자료들 다운받아서 활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우리가 경찰학에서 이제 앞으로 기본 이론은 끝났습니다만 개정되는 것들에 대해서, 특히 법령들이 바뀌고 개정되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이런 정리가 따라 들어가게 될 거니까 이 점을 꼭 자료로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업이 필요하면 또 자료로 만들어서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 자, 이러한 체계 속에서 이제부터 기출 문제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계십시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 문제. 네. 기출 문제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냥
했던 것들 계속 반복해서 풀고 그러지 말라고 주목되는 걸 최소화시켜서 뺐습니다만 내용상에서 완전히 다른 내용들은 거의 없죠. 거의 유사하지만 좀 포인트가 다른 것들은 최대한 같이 수록해뒀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간 1700제 정도 범위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가 그렇게 외워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기출 자체를 외워버리면 마치 우리가 EBS 교재 외우듯이 그렇게 외운다면 그대로 낸다면 좋겠지만, 이제는 그러한 경찰학의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출 내용에서 얼마든지 확산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요 내용이 또 완전히 달라지진 않죠. 그래서 중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확산되는 여기를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것을 포커스를 두고 계셔야 되는 거지. 그냥 과거에 이미 노출된 문제를 단순 반복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실력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 한계가 딱 70점 근처 거기에서 딱 스탑해버립니다. 60에서 70. 그걸 이제 뛰어넘어야만 합격선까지 올라가겠죠. 작년에도 아무리 문제가 예전과 달리 통상적으로 레벨이 올랐다 하더라도 결국 커트라인은 거의 안 떨어졌죠. 네, 이런 현상들은 뭘 의미하냐? 이제 세 과목, 헌법, 형사법, 경찰학, 이 세 과목 체제 경찰 시험에서, 특히 순경 시험에서 굉장히 내용적 측면에서 충분히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이타라든가 예외로 갈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제 곧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예외적, 이제 기본 이론 때 예외적 문제는 기출에 처리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아주 기본 이론에서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은 한 발짝 벗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문제 단위로 해결해 버리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기출을 계속 내용과 연동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팩트 경찰학, 자,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이 문제집 표지 디자인은 제가 고안했다는 점 알겠죠? 색깔 배정도 제가 했습니다. 자, 어차피 디자인은 개취라서 개항의 취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로 오시고 가볼까요? 문제의식의 내용 정리를 가보죠. 1번입니다. 자, 경찰의 의, 기본소의 이론 진도 페이지와 그대로 일치되어서 맞춰져 있습니다. 1번, 경찰 개념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었죠. 몇 년도에 어떤 출제 문제냐, 이건 여러분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뭐 그게 경관부 문제건 순경 문제건 특공대 문제건 여경 문제건 승진 문제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어차피 내용이란 걸 포커스로 두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는 순경 시험 치니까 순경 문제만 보고 경관부 문제를 빼버리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책에 그렇게 골라서 수록한 것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경찰학이 점점 통합되고 있고 범위들이 넓어지면서 심화되기 내용이 차별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형적으로 예전처럼 한 20문제 내던 시대 순경 문제들과는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다 소화해 본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함께 가시면 큰 길은 아닙니다. 자, 경찰의 의죠. 1번에 경찰 개념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것은, 자, 1. 경찰 국가 시대에는 경찰권은 소극적인 치안 유지만 담당했었다. 소극적인 치안 유지만, 이거 살짝 장난쳐놨죠. 우리 경찰 이론의 발달에서 대륙계를 중심으로 해서 경찰의 발달이라고 본다면, 자, 기본적으로 경찰은 고대 경찰 개념에서 형성되어서 폴리티카라는 개념이 형성되어서 의미 있는 것은 1500 중세 시대, 그러니까 중세로 볼 수 있죠. 1500년대 1530년대 독일에서 바로 이 제국헌법, 독일 제국헌법이라고 불려지는 제국 뭐 헌법이라고 해도 되고 제국 경찰헌법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 뭘 잡아내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 자격 중에서 어떤 것들, 바로 교회 행정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하겠다. 그래서 교회 행정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뭐다 경찰로 잡겠다라는 것이었죠. 요게 바로 중세 시대로 볼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경찰 국가로 대표되는 대략 한 16세기에서 18세기에 이때 되면 이제 경찰 국가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요 시대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교회 행정을 제외한 것 중에서도 특히 국가 목적적 작용을 제외하고, 알겠죠? 국가 목적적 작용. 이러한 국가 목적적 작용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어떤 게 있냐면, 요건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제 군사라든가 군대 군사라든가 사법이라든가 외교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요 재정적 작용이 국가 목적적 작용에 들어간다는 점을 주목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 목적적 작용을 제외한 나머지 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나머지에 뭐가 들어가냐면 요게 이제 들어가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내무행정으로 대표되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내무행정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요 내무행정 안에는 적극적인 거, 소극적인 거 다 포함해서 내무행정을 다 끌어들여서 뭐라고? 전부 다 경찰국가 시대 경찰 개념으로 넣어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제외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18세기쯤 되면은 18세기 이후쯤 되면은 이때 이제 절대국가로 넘어가서 이제 법치국가로 넘어가게 되면 자, 권력 분립의 법치 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법치국가 시대의 대표적인 것은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라든가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적극적인 작용을 제외한 바로 뭐다? 소극적 목적의 작용에만 한정한다. 요것만 한정하겠다. 경찰의 작용을 이렇게 해서 범위를 더 줄여주죠. 그래서 소극적 법치 행정 행위만 주로 사회 안전을 위한 질서 유지 이런 것들만 타깃으로 합니다. 적극적인 건 제외 됩니다. 자, 그래서 적극적인 것들을 제외하고 적극적 작용을 제외해버리고 그 뒤에 시간이 더 흐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면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을 본다면 바로 프로이센호프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경찰의 비경찰화라는 작업이 나타나죠. 그래서 기본적인 일반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것들을 전부 다 뭐 산림사무라 산림행정이라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반 행정기관 넘기고 경찰작용을 비경찰화라는 개념으로 해서 폭을 더 높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개가 이건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시는데 이게 바로 뭐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대륙계 중심으로 한다면 사실 프랑스와 독일인데 대륙계 국가에서의 경찰 개념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륙계에서 경찰은 이렇게 본다면 전체였다가 교회 뺐다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국가 목적 작용에 있는 것들 빼버렸다가 그리고 하나 더 적극적 빼버리고 마지막에 비경찰화. 그래서 대륙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확대된다 축소된다 점차 축소된다는 점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주요한 이벤트에 해당하는 요 4단계 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1번 됐고 이번에 자 독일은 2차 대전 이후에 위생 소방 등의 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으로 이관하는 비범죄화. 이거 완전 말장난이 나죠. 비범죄는 뭡니까? 범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비경찰화죠. 우리가 지금 경찰 개념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는데 비경찰화, 비범죄화 이건 완전히 말장난입니다. 이러한 장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범죄라는 개념은 아니고 그래서 비범죄가 틀렸고 4번에 영미법계 국가에서 수사활동은 당연히 경찰의 고유한 임무로 취급되었다. 네, 영미계에서는 수사 개념을 포함시켜 주는데 대륙계에서는 도대체 경찰은 뭐냐, 이 경찰을 어떻게 범위라든가 한정할 것인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수사 기능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수사라는 개념을 아예 경찰 개념에 기본적으로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빼버리고 영미는 수사작용이라는 개념이 바로 함께 포함된다. 이게 특징적이죠. 자, 이것은 그래서 봐놓으시고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 지문들을 제가 또또 지문이라고 부를 겁니다. 또또 지문. 또또 지문 뭐냐면 자주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주제들의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또또라고 불러줄 테니까 또또 지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을 딱 체크됐다가 한 번 더 복습하실 때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둔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또또 지문입니다. 또또입니다. 또 나오고 또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또또라 불러주니까 그렇게 딱 잡아놓으시고 4번에 대륙밖의 국가의 경찰은 시민으로부터 자치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 대륙계와 영미계를 꼭 구별하겠지만은 자 대륙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대륙계는 경찰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 통치, 즉 왕의 명령을 받아서 통치한다라는 이런 통치적 작용에서 통치란 말은 쉽게 말해서 위에서 아래로 다스린다 이런 개념을 갖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통치적 작용에서 갔는데 거기에 비해서 영미법계는 기본적인 이 경찰의 컨셉이 통치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을을 지키고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하는 이런 형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자치라는 이 개념을 이념적인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륙계에서는 통책 작용이다 보니까 주로 권력적 작용과 많이 친합니다. 하지만 영미법계에서는 바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까지 재산 보호 이런 걸 포함시켜주기 때문에 권력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특히 비권력적인 작용까지도 함께 포함시켜서 영미법계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대륙계는 도대체 경찰은 뭐냐, 경찰이 뭐냐라는 이 경찰이라는 개념의 그 범위적인 요소를 많이 한다면 요 영미법계는 경찰의 어떤 성질이라든가 범위 이런 것들 기능이냐 성질이냐 범위냐 이렇게 해서 작동 원리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륙계 하면 항상 이 지배한다, 통치라는 말은 지배한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다스린다. 그래서 권력적이다. 이런 개념이 깔려 있다는 걸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오셔가지고 자, 그래서 4번은 틀렸죠. 자치권 위임받았다. 이런 바로 영미법계로 빠져야 됩니다. 자, 틀렸고 2번 가보죠. 18에서 20세기에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경찰 개념 형성 및 발달 과정에 의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 개념을 소극적 질서 유지로 제한하는 주요 법률과 판결을 시대 순으로 나열하면은 했죠. 자,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요게 1794년에 나오죠. 1794년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요거 중요한 법이죠.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 이게 1795년에 나오게 됩니다. 1795년에 죄와 형벌법전, 그리고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죠. 이 판결이 바로 뭐냐? 경찰 목적은 소극적 작용에 한정하다. 여기 있죠? 소극적 목적. 여기에 관련된 것이 바로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입니다. 꼭 알아둬야 될 판결이고, 그리고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바로 1884년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이거는 1931년 요 순서로 쫙 하죠. 즉 한마디로 이 법치국가적 관점까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대륙계 중심의 흐름이죠.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또 지문으로 1번 지문을 체크해 놓으시고 요 순서는 뒤에 다음 유사 문제에서도 표로 정리해 뒀으니까 반드시 봐둬야 될 내용입니다. 2번 보죠. 그래서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 뭐냐면 바로 경찰 목적은 즉 크로이츠베르크 언덕에 있는 전승 기념비의 조망권 바라볼 수 있는 그 관광 조망권을 제한하는 이런 자격은 안 된다라고 했던 판결이죠. 그래서 경찰의 직무 범위를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 해석상 확정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건 법 해석상 판례상입니다. 예를 들어 법에 근거하고 조문에 근거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장난 객관식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디테일한 하나하나를 좀 이제 지문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법 해석이라는 점 이것도 포커스로 잡아놓으세요. 해석입니다. 네, 조문상 근거한다, 뭐 헌법에 근거한다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됩니다. 제가 모의고사에 그런 장난 칠 거예요. 네. 세 번째,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별하여 법제화했다라는 점. 네, 요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 굉장히 중요하죠. 1795년에 나왔던 1795년에 나왔던 이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 여기에서 바로 행정경찰하고 사법경찰하고 최초로 구별하게 됩니다. 최초는 객관식에서 항상 근거와 중요한 베이스를 가져가기 때문에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사법작용과 행정작용을 기본적으로 행정경찰이라는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구별한 최초의 법. 최초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도 또또로 봐놓으시고 4번의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은 경찰의 직무 범위를 협의의 경찰행정적 사무를 제외시킴으로써 경찰의 직무를 소극 목적에 한정하였었다. 여기에서 협의의 경찰행정 사무를 제외하는 게 아니라 협의의 경찰 사무를 포함하는 거죠. 네, 제외했냐 포함했냐 완전히 내용의 각도가 달라지죠. 자,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자, 3번 갑니다. 경찰 개념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옳은 것은 1번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경찰은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이야기한다. 지금 독일 제국경찰헌법 여기 있죠. 이 제국경찰헌법은 뭐 하는 거냐면 교회 빼고 교황권의 교회 빼고 제가 교황이라는 걸 기본 이론 때 설명드렸죠. 요거 빼고 나머지 다 하다. 그러니까 만약 범위로 표현을 해본다면 이만큼이라는 거죠. 교회 빼고 이만큼 다 뭐다 경찰 다 하세요라고 해서 교회를 살짝 뺐죠. 여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경찰 국가 시대가 되게 되면은 국가 목적적인 이런 작용들도 빼버립니다. 국가 목적적인 빼버리고 그러다가
법치국가 시대 되면 이제 그 중에서 소극적 작용, 즉 적극적인 이런 영역도 빼자, 이것도 빼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 영역을 이제 비경찰화 해가지고 비경찰화 영역으로 또 줄여버리고, 요렇게 해서 점차 줄여가는 과정 속에서 대륙계 경찰 개념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됐고. 그래서 2번 보시면은 3번에 2번 보시면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자 공공의 평온과 안녕 및 질서 유지하고 또한 공주 및 그의 계계 구성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거 틀렸죠? 네, 기본적으로 프로이센 경찰 1931년에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1931년은 바로 요 사이에 있죠. 18세 법칙과 이외에 1931년에 요 행정법 경찰 프로이센 경찰법 여기서는 의무에 합당한 걸 해라. 요걸 제시합니다. 의무에 합당한 걸 알겠죠? 의무에 합당한 재량을 행사라.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비경찰화 가자. 그래서 요 단계를 싹 결합해서 어디서 들어못한 지문인데라고 믹스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쭉 나열해 버렸죠. 이런 걸 개념에서 확실히 하나씩 구별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3번에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지자체 경찰이 공공의 질서, 안전,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게 경찰 목적에 대해서 소극적인 목적으로 가자라는 소극적 목적적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됐고 여기 특히 위생사무가 들어간다는 점을 주목하고 계세요. 알겠죠? 사무에선 위생까지. 3번이고 자 4번에 프로이센 법원의 크로이스베르크 판결은 경찰 적용의 목적 확대. 이건 뭐 크로이츠를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논리적으로 계속 축소 줄여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줄여가고 있는 방향인데 확대된다. 여러분 대륙 객관식이니까 뭐 간단히 정리하는데 대륙계에서 어쨌든 지문 속에 확대되는 경찰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앞뒤에 만약에 혹시라도 시험장 가서 까먹었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역사 전개 까먹었다. 순간적으로 긴장하다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이거 하나만 대륙계는 무조건 축소하지 절대 확대가 없습니다. 경찰은. 알겠죠? 그래서 이 축소라는 개념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대륙계는 무조건 축소예요. 영미계는 확장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치안 서비스라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알지만 대륙계는 절대 줄인다. 그래서 이 문장, 이 4번 문장 같은 경우에 뭐 앞뒤 다 빼더라도 프로이센 바로 확대된다? 틀렸죠. 그래서 축소로 가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본다면 이 크로이센 판결이 바로 전승기념비 조망권을 위해 가지고 경찰권 발동하는 것 이런 것들은 바로 뭐다? 공공복리적 작용에서 들어가는 것들이지 왜? 조망권이잖아.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한 게 아니죠. 그래서 경찰 소극 목적에서 아웃된다. 안 된다. 그래서 했던 것들인데 이 판결이 되겠죠. 이 판결은 중요한 판결로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역사적 전개에서 본다면 처음 공부하실 때는 뭔가 프로이센도 나오고 갑자기 프랑스도 나오고 독일도 나왔다 뭐 제국했다가 뭔가 헷갈릴 것 같지만은 간략하게 요 4단계입니다. 4단계. 알겠죠? 요 4단계는 반드시 기억하실 거. 이런 것들을 딱 정리해서 적어 두시고 나중에 이런 것들을 또 요약집에서도 또 보여드릴 테니까 요건 반드시 정리해 두고 계십니다. 요 틀 안에서 계속 맴돌고 있으니까. 네. 자, 3번 됐습니다. 4번 가보죠. 4번. 경찰 개념의 형성 및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이제 객관식을 우리가 진도별로 기출해서 풀로 쫙 하면서 이제 돌파해 가는데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럼 매번 이렇게 반복적인 문제가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알겠죠? 전 범위에서 40문제를 출제하다 보면 역사 파트가 반드시 뭐 3문제, 4문제 들어온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련되는 내용을 관련된 내용 파트에서 같이 보다 보니까 뭔가 겹쳐지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매 해마다 단위로 본다면 거의 다른 패턴에서 들어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또 봐. 아예 몰라. 지겨워. 이런 느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달라지는 아주 디테일한 객관식은 아주 디테일함이 생명이죠. 그 디테일함들을 잘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쭉 정리하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자기가 잘 안 오다오면 뭘 한다? 기본 강의로 돌아가서 기본 강의의 그 부분만을 반복해 보는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기본서 복습을 연동하십시오. 자, 4번 갑니다. 10페이지. 경찰 개념의 형성 및 역사적 변천 과정이죠. 자, 적절한 것은 16세기의 독일 제국경찰법, 제국경찰이나 제국헌법이나 같습니다. 법은 교행정을 포함한
교행정을 포함한 제외한다고 제외. 알겠죠? 제외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륙계 문장에서 역사적 전개 나오면 무조건 축소, 제외로 가져야 됩니다. 포함한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17세기 대륙 100개 국가에서는 국가종의 분화 현상이 나타나서 경찰 개념이 소극적인 위험 방지로 한정되었다. 소극적인 위험 방지로 한정되는 것은 언제냐? 그 다음에 여기 법치국가 시대 가야만 되는 거죠. 이때는 뭐다? 그냥 기본적으로 국가 목적적 장제와 내무 행정에 해당하는 것들 요것만. 여기는 이제 뭐다? 소극 적극 다 포함되는 거예요. 소극적인 것도 포함하고 적극적인 것도 포함해주고 다 해주고 있다가 드디어 법치국가 되면 이제부터 소극적 목적만 적극적인 것 제외. 알겠죠? 요것만 하니까 여기는 이제 적극 제외. 이렇게 갈라집니다. 요 두 차이. 자, 그다음 3번에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드법에서는 10조는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과 질서 유지 또한 공정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이라고 규정하였었다.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 사항들인데, 그러면 요것은 기본적으로 꼭 봐둬야 될 아주 중요한 또또 지문이 되겠는데 3번은 또또로 봐놓으시고, 여기서 첫째 주의할 것은 자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10조였는데 설마 또 객관식을 좀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이거 10조가 아니라 9조 아닐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의심하지 말고, 알겠죠? 조항 우리나라 헌법도 다 못 외우는 상황에 지금 딴 나라에 그것도 옛날 법에 몇 조냐 그런 건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건 내버려 두고 10조 맞는데, 여기 중요한 건 이 문장에서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과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여기입니다. 체크하세요. 절박한을 꼭 기억합니다. 알겠죠? 앞뒤 문장 다 빼도 괜찮아. 절박한 마음으로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어디에?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에. 그래서 1794년에 자 여기 연도별로 한다면 1794년에 프로이센, 왜 프로이센을 쓰냐면 프랑스랑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죠?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에서 란트가 뭐냐면 독일의 옛날 주, 오늘날 또 우리나라 때문에 도 요런 게입니다. 일반 란트법에서 결국 경찰 목적의 요 범위에 한정을 하면서 뭘 하고 있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절박한 이런 표현은 번역상 거의 바꾸지 않습니다. 알겠죠? 절박한 이거예요. 이걸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1절 프로이센 란트법의 1절 꼭 기억하십시오. 1절입니다. 1절 1794년 1절. 자, 그래서 절박한 위험 요걸 꼭 기억하시면서 4번에 가면은 자 대륙법계 국가에서 경찰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보다는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경찰이 뭐냐? 경찰은 바로 이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회 빼고 내무행정 빼고 요거 경찰이다. 이게 바로 경찰은 무엇인가라는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인가 요게 포커스를 두는 것이 대륙계입니다. 알겠죠? 요 뒤에 있는 경찰 활동이란 무엇인가? 경찰은 활동을 무엇인가? 활동의 포커스를 넣어버리게 되면 이건 뭐 영미계 국가로 가게 됩니다. 영미계 국가. 자, 그래서 틀렸죠. 자, 5번 갑니다. 5번 가보죠. 자, 그래서 대륙계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바로 기본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갈까요? 자, 대륙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은 자, 일반 통치권 이건 바로 지배라고 했죠. 지배권 통치권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바로 국민의 생명재산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되고 영미교육에서 나누는 거고, 이 대륙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어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이런 자격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무엇인가? 도대체 경찰은 요 경찰이라는 개념과 경찰이 갖고 있는 그 작용의 포커스 무엇하고 무슨 활동하고 달라집니다. 알겠죠? 활동 범위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요게 근거하고 수사권을 기본적으로 제외시켜주는 곳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대륙계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죠. 네. 자, 그러면 오셔서 5번에 경찰 개념 발달 과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본서를 봤으니까 이렇게 객관식 점점점 이론들의 지문들이 구체화되는 거죠. 1번에 14세기 말 프랑스의 경찰 개념은 15세기 말 독일에 개수되었고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경찰은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었다. 자, 이거는 바로 뭘 사용하고 있냐면 그 역사적 전개에 따른 이벤트의 상황을 시간적으로 흔들어 버린 거죠.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에서는 뭘 하고 있었냐면 교회 쟁의하고 나머지 다 합니다라는 요 개념이었고, 그 다음 시즌이 돼야만 대략 한 100년, 한 200년 정도 지나야만 이제 겨우 내무행정 작용으로만 가고 국가 목적 제외합니다. 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내무행정 전반이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가 틀렸습니다. 시기가. 네. 그럼 앞부분에 14세기 말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15세기 독일로 개수되었다. 쉼표 앞까지 요까지는 괜찮아요. 알겠죠? 그래서 문장에서 어디가 틀렸는지도 정확하게 보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 개수되었다까지는 맞고, 흔히 프랑크 왕국에서 신성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에서는 보안 경찰을 포함한 협의 행정 경찰이 다른 행정관청 사무로 이관될. 그러니까 이 지문 그대로 본다면 비경찰화 과정에 보안 경찰도 비경찰화, 행정 경찰도 비경찰화, 다 비경찰화 다 했네.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죠. 여기에 보안 작용, 비경찰화에 보안까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보안 작용은 제외하고 요건 계속 유지하는 거죠. 비경찰화의 제외예요. 비경찰화의 제외되는 거. 보안은 계속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 자, 3번 보시면 프로이센법은 크로이츠 판결을 토대로 해서 경찰관청이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법금행위를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보았었다. 소극적 방지에 한정된다.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바로 적극적인 이런 공공복리적 관점. 적극적이다라는 말은 영역으로 보다면 공공복리입니다. 사실은 복지, 복리. 오늘날은 복지라고 쓰면 그 당시 복리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공공복리적 관점에 있는 것들은 제외하고 소극적인 것만 다뤄주겠다. 이 내용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4번에 1884년 프랑스의 지방자치법 즉 97조는 자치단체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서 위생사무 등 협의의 경찰행정적 사무를 제외하고 경찰 직무를 소극적. 요 위생사무, 위생은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여러분 지금은 위생이 예를 들어 뭐 식품위생법처럼 그 위생이 뭐 그래 중요하겠지만 그 당시에 위생은 시민들 삶에 있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 길거리 가게에서 수업때 한번 설명했지만 빵 굽는 것도 전부 다 위생이라는 업무에서 빵 가게를 파리바게뜨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경찰의 허가받고 경찰의 감독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런 시대 상황. 그래서 위생사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도 꼭 대륙계 전개에서는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영미법계에서 안 나오죠. 영미법계는 말 그대로 빵을 구워서 팔건 말건 뭐 자본주의니까 알아서 해라 이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영미법계 하면 주로 영국의 기원을 두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적 전개라고 보면 되는데, 미국에서 빵 굽건 말, 미국에서 내가 빵 구워 팔고 싶은데 주정부에 가서 허가받고 주경찰에 간섭받고 하면 미국인들 뭘 할까? 꽝 하고 그냥 청소해버리겠죠. 내 자유인데 뭐? 알겠죠? 미국은 자유를 하잖아요. 자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대륙계와 영미계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구별해 두시고. 자, 밑에 오셔가지고 박스 한번 보십시오. 박스에서 대륙계 국가의 경찰 개념의 전개해서 표 정리했는데 이 표는 별표 드시고 이건 꼭 알아둬야 됩니다. 네. 대륙계 경찰 개념의 전개에서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제일 중요한 뭐라고 했죠? 10조냐 11조냐 중요한 게 아니라 뭐로? 일반란트법은 뭐? 절박한, 일절. 절박한 놓치면 안 돼. 이제부터 알겠죠? 이제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의 위치를 잡았으니까 그 내용으로서 절박함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절박한 체크. 자, 그다음 죄와 형벌범죄. 죄와 형벌범죄. 요건 어디서 근거하고 있다? 요건 프랑스죠. 프랑스. 네,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라고 딱 적어 놓으시고 프랑스와 죄와 형벌범죄 한자로 하면 경제. 그러니까 죄와 형벌에서 무거운 거 말고 가벼운 이런 범죄, 사회적인 통제를 위한 범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규정한 건데, 그래서
내용 보시면 경찰은 공공의 질서 자유재산 개인의 안전보호를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중요한 가치는 바로 행정경찰하고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별했죠. 이게 대표적인 죄와 행벌법전에서 꼭 기억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 판결인데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프로이센 판결이죠.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에서는 바로 핵심적으로 바로 소극적 위험 방지에 한정한다. 소극적 방지.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에서는 뭐다? 조망권 제한하는 이런 것들은 경찰 공공 복리적 관점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소극적 목적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해석상 이렇게 나오는 거지 조문에 근거한다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기억하십시오.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해석상 그런 개념을 도출하는 거지 조문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네. 그다음 지방자치법전. 요 지방자치법전 이건 바로 프랑스 거죠. 프랑스. 그러니까 프랑스께 지금 죄와 행벌법전 그리고 지방자치법전 요 두 가지가 바로 대표적인 프랑스 겁니다. 자치제 경찰은 공공의 질서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생이 들어왔죠. 위생. 그래서 위생 사무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까지도 봐둔다고 했죠. 바로 위에 앞에 5번에 4번 지문에 위생 사무를 포함하느냐 요걸 포커스로 갖고 있었잖아. 그렇죠? 위생. 핵심으로 봐 놓으시고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입니다.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프로이센은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독일이 주로 프로이센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독일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히틀러가 전환을 시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경찰은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여기입니다.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서는 의무에 합당한 재량입니다. 의무에 합당한 재량. 요 재량 이야기할 때도 가끔씩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 근거로 요걸 듭니다. 1931년. 자, 그래서 요 대륙계 경찰의 개념의 전개 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법 체계들을 꼭 확인해 두십시오. 되셨죠? 좋습니다. 자, 모셔서 이제 6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죠. 자, 여기다 이제 만약 요 지문을 문제를 좀 세밀하게 다듬어 준다면 여기다가 뭐 대륙계입니까? 영미계입니까? 이렇게 딱 구별해 주면 더 좋은 문장이 되겠죠. 자, 1번. 1794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했는데 이건 뭐가 틀렸습니까? 1794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여기 바로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하고 믹스해서 프로이센 딱 들어오는 그 뒤를 바꿔버렸죠.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알겠죠? 법 명칭을 바꿔버렸죠. 그래서 이 프로이센 일반 경찰행정법은 어디? 1931년이고 이때는 바로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었죠. 예. 경찰 관청의 공공의 평화한 질서, 개개 구성원들의 절박한 위험 맞잖아. 절박한 위험. 그래서 절박한이 들어오면 바로 일반 란트법. 그래서 1절 이렇게 딱 기억을 해두십시오. 이 역사적인 뭐 독일의 전개라든가 프랑스 전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크게 지문 변형을 엄청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물론 실제로 프랑스 안에도 본다면 이 죄와 형벌법전이라든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세부적인 법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까지 넘어가지는 않죠. 그래서 다루는 게 딱 크게 보면 4가지로 딱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확실하게 봐두시면은 내용 정리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형식의 내용 정리라는 거예요. 2번 가볼 거예요. 2번. 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프랑스에서 확립된 구분으로 그래서 프랑스 죄와행벌법전 이게 바로 1795년의 죄와행벌법전이죠. 그래서 행정작용과 사법경찰작용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과 수사라는 개념들을 좀 구별해 주게 됩니다. 3번에 경찰 개념 발달 과정에서 경찰 사무를 타 행정관청으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하는데 여기에 위생, 산림, 건축 등 요 비경찰화 사무의 예로 들고 있다. 네, 요 비경찰화. 여기 이제 언제?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에서죠. 여기 조심해야 될 건 비경찰화에 보안 행정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보안 행정을 제외한 나머지를 비경찰화입니다. 그거까지. 네, 확인해 두시고 출생이면 그런 것도 적어두세요. 알겠죠? 그냥 문장을 지문은 어차피 출력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는데 그치지 마시고 필요하면 제가 확장하는 것들까지 적어도 보시고 그게 다 연습이죠. 알겠죠? 그냥 그대로 눈을 보고 그렇구나 끄덕이면 지금은 알지만은 바로 돌아서서 또 뭐였지? 라고 놓쳐버립니다. 알겠죠? 최대한 펜을 잡고 기출문제 때는 최대한 공간에다가 많은 공간 여백을 뒀기 때문에 적으면서 보완하면서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게 함정이 파여지고 있고 다듬어지고 있다. 이렇게 잘 계속해서 복습 정리를 하세요. 복습 정리.
자, 그 다음 4번 가보죠. 대륙계 국가의 경찰 개념의 형성 과정은 경찰의 임무 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이었으며 축소 그리고 경찰과 시민을 대립하는 구도로 파악하고 있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기본적으로 축소. 그렇죠? 대륙계는 무조건 축소로 갑니다. 확장할 수가 없죠. 확장이 아니라 축소. 자, 그럼 7번 가보겠습니다. 7번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형성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자는 것은 1. 중세 프랑스에서는 여기가 어디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프랑크 왕국입니다. 프랑크 왕국. 근데 그걸 이제 역사 세계사가 아니니까 그냥 중세 프랑스에서는 했는데 가보죠. 경찰이 국가의 편안 질서 상태를 의미하고 이러한 프랑스 경찰 개념이 15세기 독일로 개수되었다. 바로 요렇게 넘어갔다. 개수되었다. 요 때만 딱 개수돼서 전개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15세기 프랑스에서 독일로 개수되었다. 똑똑히 봐놓으시고. 그래서 16세기 독일의 제국경찰법, 정확하게는 1530년대 바로 이 경찰 개념은 교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작용. 요 일체란 말, 교회를 제외했으니까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맞죠? 3번에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의 계기로 경찰의 권한이 바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이에 대한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되는 취지로 규정을 둔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 들어오면 뭐가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은 바로 기본적으로 절박한. 꼭 들어와야 돼. 알겠죠? 틀렸습니다. 절박한. 네. 그래서 그냥 이런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 소극 목적으로 했던 거. 이건 바로 기본적으로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고. 자, 그다음 18세기에 계몽주의 천부인권 사상을 이념으로 법치국가의 발전으로 경찰권의 발동은 적극적, 소극적, 어느 쪽? 소극적 맞죠? 그리고 여기 한다. 여기서 항상 함정으로 팔 수 있는 것은 여기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될 겁니다. 확인됐나요? 네.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면 기본적 전개 과정에 대한 내용들은 커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번 오셔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 문제는 종합적 문제로 좋은 문제인데 한번 전체를 한번 체크해 놓으십시오. 문제 중에서 문제 자체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보면서 순서입니다. 우리가 세계사 공부하자는 건 아니니까 그걸 놓치지 마시고. 자, 1.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에서는 일반 란트법에서 제정되어서 바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하고 절박한 들어왔죠. 절박한 확인할 것들을 딱딱 포인트를 보세요. 절박한 들어왔고 경찰의 직무다. 이게 1794년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가장 거의 기준점을 잡았습니다. 일반 란트법. 자, 그 다음에 바로 프랑스의 경제처벌 죄와 형벌법전 죄와 형벌법전에서 제정돼서 경찰의 공공질서 및 개인의 안전보호 임무로 했었다. 맞고 그 다음 들어오셔서 바로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이건 바로 뭡니까? 법이 아니죠. 판결입니다. 판결이라는 점을 포커스로 받아주시고 그래서 직무가 위험 방지에 한정된다. 소극화시켰죠. 이건 프로이센이고. 그 다음 라이 보시면 독일 제국경찰법전에서는 교외행정을 제외한 바로 국가행정을 경찰이라고 하였었다. 교외행정 제외된 거 요건 1530년 여기죠. 1530년 독일 제국경찰헌법 여기입니다. 가장 앞섰죠. 자, 그러면 당연히 라가 맨 앞으로 와야 될 거고 그 다음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에서 지자체, 자치제, 경찰은 공공의 안전질서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요 마까지. 그래서 기본적 순서로서 독일 경찰 제국경찰헌법이 제일 앞서고 그 다음은 바로 대표적으로 죄와 형벌. 그 다음 나오는 게 일반란법 그리고 죄와 형벌법전 그리고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그리고 지방자치법전. 만약 여기다 하나 더 한다면 프로이센 헌법 들어가겠죠. 1931년 프로이센 헌법까지 그렇게 들어가면 경찰행정법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까지 들어가면은 가장 세트가 5개가 딱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그런 패턴에서 순서까지 내용까지 같이 확인해 보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로 봐놓으십시오. 자, 잠깐 쉬었다가 9번을 들어가겠습니다.